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윤통은 위대한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의 타임라인을 보면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했습니다. 24년 12월 24일 시사인 단독 보도로 연수원 직원 감금 정황 보도했습니다. 실무자 및 민간인 90명 통제. 계엄군은 선거연수원은 왜 갔을까? 선관위의 해명을 들어보자.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번 수원연수원도 계엄군이 왔다 갔죠. 그게 감금과 통제 사실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청사내에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본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요. 당시에 1박 2일로 수원연수원에서 선관위 승진 후보자 대상교육과 강연이 있었던 건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내용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무총장님들 너무하네요. 비상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돼가는데. 그 부근에 교육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그날 교육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총장님 선관위가 속해 있는 조직과 프로그램과 시설의 계엄군이 주둔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1박 2일짜리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9명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 기본 사실도 확인 안 하고 오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계엄군이 청사내에 들어가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리해보면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계엄 당시 연수원에 교육 일정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계엄군은 청사내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당시 연수원 근처 농업박물관 주차장 CCTV 영상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장면은 있지만 그 중간 장면은 편집지를 해놔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정말 중국 간첩들이 잡혔다면 계엄군이 버스에 내리거나 누군가를 태우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선관위는 당당하게 CCTV를 민주당 의원에게 공개하는 대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독으로 나온 스카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미군과의 공동작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CCTV나 국회 질의에서 공개된 계엄군은 그저 지원 병력일 뿐이라면 추가 기사를 보면 계엄 1년 전 HID-1 대통령실 발탁 이례적인일 계엄된 투입된 정보사 블랙요원 상당수가 아직도 원대 복귀를 안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박지원이 국정원에 꼽아 넣어서 2년여간 국정원에 근무했던 국정원 빨대가 살아있는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계엄 이후 3주나 지났는데 계엄 때 투입된 아직도 복귀 안 한 정보사 요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수원연수원에 갔던 계엄군, 경찰 등은 그저 지원 병력일 뿐이고 정보사 블랙 요원 플러스 미군이 뭔가를 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국회의원들 날릴 시간이 드디어 왔다. 누가 지금 쫄고 있을까나. 중국 간첩들 전부 색출해 쓸어버려야 한다. 부정선거의 중공 개입 사실로 밝혀지는 중 DIA가 트럼프 당선인과의 교감하에 한국 정보사와 협조하여 국제 부정선거에 개입 중인 중공인들을 1월 3일 해킹 지역인 선관위 수원연수원에서 체포, 일본 미군 기지로 이송한 후 자백 받아냈다. DIA는 미군 소속으로 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 군 소속이다 보니 CIA나 FBI와는 결이 다르고 비교적 정치 중립적 기관. 따라서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을 파헤치는 데 적합. 특히 군정보기관으로 정보교류상 한국정보사와도 긴밀히 공작 업무. 협조 용이 비상계엄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하면 훨씬 대통령 운신의 폭이 컸을 텐데도 불구하고 긴급히 한 것은 중공인들을 현장에서 체포해야 할 타이밍상 DIA와 협조하여 한 것으로 보임. 정보 취급 업무 중에는 적군 포로병, 귀순병 등을 취조신문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신문활동도 중요하므로 중공인들을 미군 일본 기지로 이송 후 일체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후 간첩 중에 간첩으로 보이는 박선원이 정보사령관을 압박하는 중에도 정보사령관이 시구쓴 이유도 이와 관련 있어 보입니다. 박선원은 컴퓨터 복제본의 회수를 위해 추궁하다 돌연 중단. 이는 미군의 개입과 이송을 알고 회수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입을 다문 듯. 이후 이재명과 더불당은 발작적으로 대통령 입을 봉쇄하기 위해 공수처를 동원, 구속을 서두르며 갖가지 무리수를 둡니다. 부정선거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 첫째, 부정선거 개입 프로그램 확보. 최고의 전산요원을 동원해서 무방비 상태의 선관위 전산에 접근, 비상계엄 이전에 이미 국정원, 정보사는 관련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증거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 둘째, 물증인 하드웨어 즉 컴퓨터 확보를 위해 복제 필요하다. 선관위는 정보기관이 부정선거 프로그램을 제시한들 증거 조작으로 잡아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선관위 컴퓨터에서 나온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입증하는 물증 확보 차원에서 복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군요원이 선관위 컴퓨터 재원을 찍는 사진이 유포된 것은 선관위 컴퓨터가 아니라는 반박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셋째, 부정선거가 전산 조작을 통해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여러 국가의 인터넷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성상입니다. 사후 추적도 어렵고 전산 프로그램을 없애 증거인멸하는 것이 용이한 특성상 반드시 관련 인물의 전모에 대한 자백이 중요. 따라서 이들이 가나 대선을 앞두고 해킹 공작을 벌이는 시점에 현장을 덮쳐 체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정선거 증명에 필요한 모든 증거는 이미 확보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국내 부정선거와 관련된 종중종북 일당에 이미 저질러진 발작적 반란 행위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공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 등 전방위적 압박으로 한국 내 친중분자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전 정권에서 저질러졌다고 알려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세탁 등이 사실이라면 국제금융망에서 격리시키는 조치로도 압박 가능. 이 경우 제2의 외환위기 상황이 초래할 가공할 경제적 공포 등으로 다수의 좌파들도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은 아무리 부정선거 세력, 반국가 세력, 종중종북 세력이 날뛰고 입틀막을 해도 증거가 확보된 이상 트럼프와 윤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리셋혁명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우파는 그동안 잘 지켜온 단일 대우를 저들의 발작적 행동에 이끌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소탐대시를 할 시기가 아니라 더욱 단단히 뭉쳐 파고를 이겨낼 시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